미국과 영국이 코로나19 백신에 지적 재산권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일시적이라도 멈춰야 전 세계에 백신이 골고루 전해지면서 팬데믹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는 지적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 등의 백신 지적 재산권 적용에 대한 입장이 완강한데 이것은 막강한 제약사들의 라비가 들어간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식과 부동산, 암호화폐 등 각종 자산시장에 버블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은 연방준비제도가 거품 제거에 적극 나서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미국과 영국의 이 백신 독점과 관련해서 영국에서 먼저 구체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영국의 의원들이 오늘 그 초당적인 성명을 발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영국 정부가 제약업체들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초당적 성명을 발표한 영국 의원들은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한 영국 정부 당국자들을 비판했어요. 네. 제약사 또 그 제약사들을 이제 로비를 맡고 있는 로비스트들 이런 그 주체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왓츠앱 메시지 이런 것 등을 전부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떳떳하면 다 공개해라. 네. 공개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그 정황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뭐 파이자라든가 뭐 모더나라든가 존슨앤존슨 이런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약사들이 지적재산권 유지 위해서,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백신이 그렇죠. 자신들의 독점적인 그렇죠. 소유라는 얘기잖아요. 그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지금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규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지적재산권 때문에 결국 그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지금 백신을 못 맞고 있다. 이런 지금 의혹을 다른 나라도 아니라 영국에서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근데 영국 의원들의 이러한 초당적 네. 성명에 대해서 영국 정부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 영국 정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투명성을 우선시한다. 아하. 트랜스페런스. 그러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론적인 거죠. 그렇죠. 투명한 모든 걸 다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 소통의 기밀성이 유지될 거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네. 여기서 얘기하는 당사자는 뭐 보리스 존슨 총리도 되고 제약사도 되고요. 뭐 어찌되건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느냐. 그걸 또 공개하면 그 너무 좀 필요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백신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향상시키면서도 지적재산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걸 아주 뭐라 그럴까 모범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말처럼 되면 좋겠죠. 백신도 평등하게 제공되면서 백신을 만든 회사들의 어떤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건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말은 뭐 맞는 뭐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했지만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되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정부는 지금 어때요? 네, 이게 지금 영국 얘기였고요. 미국 정부도 영국 정부와 비슷해요.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백신의 지적재산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이자나 모더나나 존슨앤존슨의 권리는 인정돼야 된다. 절대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게 미국의 미국 정부의 오피셜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강경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경하게 백신의 지적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도 엄청난 로비가 좀 들어갔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약사들의 입김이 지금 작용했을 것이다 하는. 근데 이건 뭐 개연성이 이제 그렇게 있다는 것이고 뭐 100% 그러냐 그러면 뭐 아직은 노바디 노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제약사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적용을 잠시라도 중단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약사들의 논리인데 이제 제약사들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신기술을 탈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우려를 최근에 미국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기술이라는 것은 지금 특히 이제 파이자나 모더나 얘기인데요.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메신저 리보액산 mRNA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제 바이러스를 주사를 해가지고 몸 안에 투여해서 그 바이러스로부터
항체가 나오게끔 네, 면역력이 네, 나오게끔 했는데 지금은 이제 mRNA는 실제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렇죠. 메신저 네, 기능을 네, 하는 걸 집어넣어서 이 면역력을 만드는 건데 이것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mRNA 기술을 손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이 네. 제약업체들의 주장인데 이게 좀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mRNA 기술을 중국이나 러시아가 손에 넣으면 다른 백신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암이나 심장병 치료에도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것이다 얘기인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이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눈이 멀다 보니까 아니 다른 백신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은 거고 다 암이나 심장병 치료에도 이런 mRNA 방식이 적용돼서 치료제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게 뭐 미국이나 영국 회사만 만들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들면 어때요? 그거 만들어서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근데 이런 걸 주장하는 거 보면 좀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들의 목소리가 큰 거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 백신의 지적 재산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좀 영국의 이제 초당적인 의원들의 이제 성명도 나왔고 그런데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지적재산권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백신 보급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있죠. 미국 같은 몇몇 국가들이 움켜잡고 지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3월에 지난달에 세계무역기구 WTO의 그 100여 개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요. 네. 이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말고 백신을 좀 전 세계에다 공유해라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이달 4월 중순에는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또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등이 목소리를 내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을 특정 국가나 특정 제약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 석학들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백신을 만든 회사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관련한 지적재산권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그러니까 이걸 뭐 나중에 이 지금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잖아요. 이 팬데믹을 극복하고 나면 그러면 뭐 파이자건 모더나건 존슨앤존슨이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상의 위기인데 이 위기를 좀 우리가 모면할 때까지는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또는 특정한 국가의 권리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수많은 세계적인 지도자급 인물들의 한결같은 지금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그래서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의원과 비영리 단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강하게 압력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프로텍트 해주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다음 달 5일, 5월 5일 날 WTO에서 공식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허를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서도 지난주에 조 바이든 행정부에 좀 압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WTO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할 텐데 네, 네. 좀 이런 WTO 회의에서 과연 이 백신 문제 어떻게 귀결이 될런지 참 주목이 됩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의 정부가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강력하게 인정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대체적으로 돈인가요, 역시? 예, 역시 돈이죠. 우리가 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를 보유한 몇몇 나라들이 네. 지적재산권 적용을 중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게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논리죠. 아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럼 당연히 그 돈 들였으니까 그 돈 그 들인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또 그런 일리가 얘기인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보상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전 세계가 공짜로 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쓰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명확하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가. 돈까지 오케이. 돈을 그럼 뭐 우리는 돈 없으니까 무조건 달라 이런 논리는 아닌 거고 다 줄 돈을 줄 만큼 주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도 안 받아들이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런 논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건 안 된다 하는 논리는 미국 상공회의소 그리고
파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젠슨앤존슨 이런 제약회사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참 지금 인도 같은 데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죠. 거의 지옥 같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뭐 미국 사람들 뭐 여름이면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갑니까? 말이 그렇지. 미국에서는 또 지금 뭐 100 몇십 개 국가 지금 여행 제한했잖아요. 제한했죠. 예. 그러니까 뭐 유럽은 돈 벌어야 되니까 관광해야 되니까 오라고 하는데 그 맘대로 갈 수 있습니까? 또 맘대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까? 좀 이런 식이면 안 돼요. 그냥 미국에서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우리만 그냥 안전하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이라든가 여행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하려면 전 세계가 백신이 빨리 공급이 돼서 다 함께 맞아야 될 텐데요.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현재 이 자산 시장에 버블이 많이 끼어 있다는 분석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보도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특별 보도인데요. 증시 비롯해서 뭐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주요 자산 시장에 버블이 끼어 있고 이제는 본격적인 버블 영역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건축자재부터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블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특별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요즘 시장을 보면 좀 거품이 많은 것 같은 많은 느낌이 것 들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요, 네. 목재 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지금 치솟았다고 그러고요. 어허. 우리도 지금 뭐 마켓 같은데 가면 예전보다 비싸지 않았습니까? 비싸요. 식당에 가서 먹는 밥 뭐 한 끼 식사도 비싸졌고요. 아니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장 한번 보면 말이죠. 뭐 그 한 일주일 전에 볼 때하고 그렇죠. 벌써 달라요. 달라진다는 맞아요. 느낌. 이걸 뭐 누구든지 봤는데 그렇죠. 말이죠. 원자재 계속 가격이 아니라니까 오르니까 이상하단 예.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주택 매매 건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수치와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네.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주택 매매 건수고요. 증시도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고 미국, 프랑스, 호주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주가 지수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치기로 경신했다고 그럽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올해 들어서 엄청난 상승세. 물론 최근에 그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했지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올 들어서 그래도 뭐 올랐죠. 80% 정도 상승했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그 다치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폭등세가 꺾였지만 연초 대비하면 여전히 상승세. 그래서 모든 면에서 지금 오르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물가 불안이 지금 근데 나오고 이런 있습니다. 버블 우려 상황이 지금 연방준비제도 탓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 무슨 얘기냐면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버블이 쌓이고 있는 거는 사실 연준이 적절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지금 그 자국 경제의 코로나19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초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네네. 미국 그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연준의 역할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버블을 오히려 지금 부추기고 방관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연준의 역할은 거품이 우려되는 상황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거품을 터뜨리는 거. 네, 그러니까 거품이 정말 심하게 쌓여서 터지면 심각하니까 거품이 좀 쌓이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다. 연준이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되고 그것을 없애주는 게 연준의 역할인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 스스로도 지금 이런 역할,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예상되고 인플레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준이 뭔가 정책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스스로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연방준비제도가 이렇게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역시 그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 지금 미국 정부의 그 경기 부양 기조 때문이죠. 아주 경기 부양 강공 드라이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현재 제로 금리를 2023년 내후년까지 지금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 연방 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수조 달러 경기 부양으로 지금 시장에 돈 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돈을 풀 계획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연준도 계속 지금 제로금리, 저금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정책을 지금 펼 수밖에 없다. 이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버블 걱정보다는 일단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수치를 보면 일자리라든가 주요 그
경제 수치들이 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가 있는 그런 수치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계속 시장에 푸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 분명 인플레가 올 텐데 이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2023년까지 과연 연준이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2023년까지 못 버틸 것 같다. 네. 연준이 아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이면 테이퍼링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번 주에 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식 국장이었습니다.